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해주십니까? 일론 머스크랑 독일이랑 뭐 좀 이게 맞는 조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번 사실 올해 2025년은 예상치 못한 선거가 좀 많이 치러지는 한 해죠. 올해요? 예.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2월 달에 지금 선거를 해야 돼요. 당장 다음 달에. 아, 거기 좀 정부가 예, 연정이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슐츠 총리가 이제 재신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선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예.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트루도 총리 물러났으니까 다시 당내에서 일단은 뭐 가겠지만 뭐 연말쯤 되면은 결국 다시 선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트루도가 욕 많이 먹대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돼 있던 그런 선거가 아닌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이제 많은 게 2025년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면 현재 좀 관심을 모이고 있는 것은 이제 독일. 예. 그래서 독일과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네. 한번 이야기를 좀 오늘 묶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뭐 독일 총선 다시 하는 건 알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 왜 끼는 거예요? 예,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1월 9일이었죠. 1월 9일에 그 독일의 이제 극우 정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대한정당이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AfD라고 하는 독일인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이제 저분이 이제 알리스 바이델이라는 이제 당수입니다. AfD 당수예요. 예, 당 총재. 79년생. 79예요? 네, 79년생. 와, 나보다 어리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AfD 당수와 이제 X, 옛날 트위터. 네네네. 여기서 이제 라이브 챗으로 한 2시간 한 15분 정도의 대담을 나눴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소개가 안 되고 되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된 것 같아서 독일 정치 상황.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와 AfD 당수인 바이델의 뭐 대화 내용 한번 보면서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유럽 정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극우 정당이라고 알고 있는 AfD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죠? 총선이 언제예요, 근데? 2월 23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 정말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네네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현재 보면 지지율 조사를 해보니까 1월 하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위는 옛날 메르켈 총리가 이끌던 이제 김인년 기사련 연합이라고 하는 김인 기사연합이라고 하는 최수 연합인 보수 우파, 중도 우파 여기가 한 30% 정도 됩니다. 일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AfD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AfD가 22%로 2위예요. 근데 이제 AfD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한 25%까지 갔다가 한 18%까지 내려왔어요. 그래도 2위는 계속 2위를 유지했는데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한 2, 3%씩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 다시 상승세를 이제 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AfD 당수는 이제 알리스 바이델이라는 지금 화면에 다시 나오는 저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보통 극우라고 그러면은 전통적인 가치관, 여자는 결혼하고 자식 많이 낳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인 성격도 민족주의 성격이 있고 동성애 싫어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그 보통 그렇죠. 그렇죠. 여자는 집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민자 안 받고. 그런데 이 알리스 바이델이라는 이 독일의 AfD라는 극우 정당의 당수인 이분은 또 되게 입장이 재밌어요. 일단은 열심히 일하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커리어우먼 출신이에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한 그러니까 정말 이제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기도 했고 재밌는 점은 누구랑 같이 사느냐? 레즈비언이에요. 여성이랑 같이 커플이에요.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상대가 누구냐면은 이민자예요. 아, 이민자예요? 스리랑카 출신의 이민자. 그래서 왜 정치를 하게 됐느냐?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있다가 보니까 독일 정치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싫다. 막 그러니까 파트너한테 계속 그런 이제 하소연을 했더니 야, 듣기 싫어. 네가 그럼 차라리 정치해. 그래서 정치에 2013년에 그래요?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2명을 입양해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극우 정체성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알리스 바이델 당수 같은 경우는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뭐 유럽 연합을 당장 탈퇴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유럽 연합을 개혁해야 된다. 안 되면 독일이 탈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뭐 탈탄소 이런 거 때려쳐야 된다. 때려친대요? 그리고 최저임금 없애야 된다. 뭐 그런 건 이제
극우 보통 정당들이 얘기하는 거랑 뭐 비슷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이상한 뿔난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그냥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구나 라는 정도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유럽 정치에서 재밌는 거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유럽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유럽이라는 뭐 미국이라고 보면 사촌 간의 관계 정도 되는 네.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유럽을 제대로 좋은 방향 일론 머스크 생각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극우파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극우파들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이상해 왔고, 네. 그거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면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좀 극우 정당 이런 데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된 게 워크라고 하죠. 깨어 있음. 리버럴. 네. 이거 다 원조로 따지면은 사실 다 유럽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넘어온 게 미국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바로잡는데 내가 힘이 들었는데 네. 차라리 저쪽을 내가 바른 길로 인도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작년 이제 12월 20일 날 이제 뜬금없이 AfD만이 독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포스팅을 날립니다. X에다가. 그리고 이제 독일의 이제 일간지인 이제 벨트함 존탁이라는 이제 이 매체에다가 기고를 해요. 독일의 마지막 희망은 AfD다. 슐츠 총리는 무능한 멍청이고 당장 사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실권이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네. 약간 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뭐 자관 상당히 안 좋은 폭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주요 이제 극우 세력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EU에서 탈퇴했지만 영국에도 보면은 극우 세력이 있어요. 네. 개혁당입니다. 이름이 개혁당. 네. 네, 개혁당인데 여기 이제 나이젤 페라지라고 브렉시트를 옛날에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하는데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계속 과시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1억 달러를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기부한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머스크가? 예, 일론 머스크 돈 많잖아요. 뭐 많죠. 예, 그러니까 1억 달러면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죠. 꽤 큰 돈이에요. 예, 큰 돈인데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난 1월 3일에는 또 영국 정치에 개입하는 또 멘션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3세 지금 영국 국왕이 네. 의회를 해산 명령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노동정부를 쫓아내야 된다. 라는 이런 게시물 이거 본인이 쓴 건 아니고 남이 쓴 게시물을 공유를 하고 네. 리트윗하고 거기에 좋아요를 이제 꾹 눌러준 거죠 보면은. 그래요. 예. 와,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미국 정부 혹은 뭐 트럼프의 나름의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듣고 갔겠죠. 혼자 뭐 독단적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독단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독단적인데 어쨌건 뭐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미국 행정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행정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내가 큰 방향 제시했으니까 어차피 일은 돌아갈 거고 나는 새로운 영역. 일론 머스크는 한 가지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일 좀 해놓고 나면 또 딴 데 가서 또 일하다가 그렇죠. 뭐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은 유럽 정치에 좀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유럽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지난 1월 9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AfD 당수랑 대담을 한 게 있어가지고 요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도대체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예. 뭐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시면 됩니다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오치크 여기 종종 나오시는 우리 조진서님 운영하는 이제 그 뉴스레터하고 네. 이제 같이 콘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 대화록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긴 대화록인데 일단은 서로가 일단 메르켈부터 까고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진짜 잘못했다. 전자 잘못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이 바이든 당수도 그렇고 일단은 국민이 누가 그렇게 많은 이민자를 받으라고 이야기했냐. 어떤 국민이? 네, 총리는 그럴 권한도 없는데 멋대로 국경을 열어 제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독일을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다 때려치게 해가지고 독일 제조업 다 지금 망쳐놓고 있다. 서로가 오케이 맞아 정말 잘못했지라고 하면서 초반서부터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게 네.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처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에너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메르켈 총리가 이제 네. 원자력 발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태양광 사업하는 사업자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파워월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해요. 독일 상황을 보니까 나는 태양광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긴 한데 독일처럼 이 위도가 높은 지역은 겨울철에 발전량이 장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배터리부터 할 게 되게 많고 그거 해도 결국은 다른 에너지원을 써야 된다. 뭐 화석 에너지, 원자력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해줘서 가야 되는데 독일 되게 이상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IF대에 이제 이 바이델 당수가 뭐라고 했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고 네. 적절한 화석 에너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제조업이 몰락하는 이유는 지금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현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제조업에 기반한 독일이라는 나라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토지 그 재생에너지는 너무나 많은 토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 같은 나라에서 하기는 어울리지 않는다.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러시아 가스도 공급이 됐는데 원전까지 중단한 건 미친 짓 아니냐? 뭐 그랬더니 이제 일론 머스크도 당연히 이건 미친 짓이지. 라고 이야기를 이제 막 하는 거죠. 네. 예.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것 틀린 같은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둘이 죽이 잘 맞습니다.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독일에 대해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좀 쌓인 게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예. 예,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 자동차가 독일에도 있잖아요. 네. 공장, 기가 예. 팩토리. 예. 짓는데 이제 뭐 보조금도 받고 그러니까 서류가 좀 뭐 많았겠죠. 근데 일론 머스크 말은 그렇습니다. 기가 팩토리를 독일에 내가 건설하겠다고 했더니 25,000페이지 서류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거를 뭐 PDF나 파일로 네. 그냥 보내면 되지. 라고 했더니 전부 출력해서 일일이 모든 페이지에 도장을 찍어라. 아이고. 난 생각만 해도 막 손이 시큰시큰하다. 독일도 무슨 아니, 환경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뭐 언제적 그 종이 그렇죠. 소리야. 나무야 미안해.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좀 쌓인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많은 규정들 잘 따져보면 독일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규정을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서류 내라 괴롭히고만 있다.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빡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이델 당수가 정말 이제 IF대는 이런 정당이라는 걸 막 강조를 해요. 뭐냐면은 지금 IF대는 뭐 이상하게 무슨 인종주의 차별하고 그런 정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에서 해방을 목표로 하느냐? 복잡한 관료주의. 독일을 질식시키고 있는 이 관료주의로부터 독일을 해방시키는 게 IF대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독일도 관료주의가 좀 독일 관료주의는 원래 셌어요. 뭐 하나 신청하려면 뭐 그냥 2주 있다 다시 오라고 그러고 또 한 달 걸려서 또 뭐 친절과는 거리가 멀고요. 신속과도 거리가 먼 게 이제 독일 관료주의이긴 한데 좀 요즘엔 더 심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독일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만 1년에 버는 소득의 절반은 1월부터 6월까지 버는 것은 다 세금과 사회보장 비용으로 나간다. 그런데 요즘에 독일 정부가 국민들한테 사회복지 서비스나 공공인프라나 제대로 해주는 게 있냐? 하나도 없다. 아, 그건 이민자들 때문인가? 그러니까 엉뚱한 데 돈 다 쓰면서 정작 해야 될 교육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대로 못한다.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도 동의한다. 문제가 많다라고 했더니 특히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 두 사람 다 불만이 많았어요. 독일 교육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독일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그 다음에 뒤떨어져 있고 시대가 지금 막 AI로 막 바꿔가고 있는데 옛날식 가르치고 특히나 일론 머스크나 이 바이델 당수나 다 이야기하는 게 젠더라는 개념을 너무 강조를 하면서 이게 주입식으로 좌파 사회주의 이념을 학생들한테 마구마구 지금 집어넣고 있는 교육에 돈을 쓸어놓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만나본 독일 청년들 10대 20대 청년들은 네. 독일 교육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제대로 된 교육. 내가 실력을 갖춰서 세계에서 나가서 경쟁할 수 있고 미국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데 그런 걸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IF대는 이런 교육을 바꾸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 네. 실력 기반 평가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기회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아, 그 뭐 어찌 보면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한데 여튼 이게 너무나 안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야 독일 극우파랑 일론 머스크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대. 네. 서로가 막 열심히 좋은 이야기를 해줬대.
그러면 되게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사람들이 관심 있을 법한 이야기를 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아니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많은 문제들의 저 원인으로 꼽히는 게 불법 이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도 뭐 불법 이민자 다 쫓아낸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독일은 그래도 대체로 좀 관대한 편이죠. 관대한 편인데 너무 예. 관대했다라고 이야기가 아.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델 당수는 자 독일 국민들이 내는 세금 1조 유로, 1조 유로. 그런데 이 많은 세금들이 불법 이민자들한테 막 간다. 도대체 메르켈 시절에 700만 명이 들어왔다. 합법적으로. 비합법으로 들어온 사람까지 합하면 1000만 명 될 거다. 1000만 명이요? 예. 합법이 700만 명이니까. 와. 그런데 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독일에 들어오기 전에 여권을 찢어서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 이야기는 돼요. 이제 왜 찢어버리냐? 왜 나 여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신분을 몰라야 이 사람이 살인자인지, 뭐 이상한 짓을 하다가 넘어온 건지 확인을 할 수 없어야 독일에 그냥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독일에 한 번 들어오면 지금 추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 이게 정상적인 나라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IF대 이제 바이델 당수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머스크가 또 이렇게 스팀을 받은 거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국도 똑같은 상황인데 네. 왜 미국은 불법 이민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서류 미비자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네? 이거는 서류 눈 가리고 미비자. 아웅하는 거다. 아, 서류 미비하고 입국한 게 허가 없이 입국한 게 결국 불법 이민자. 이민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나 그러는데 자관 머스크 이야기입니다. 네.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버린 여권, 면허증 이런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아, 좀 있겠지. 그러면서 이런 이제 이민자들이 몰리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꼴이 말이 아니다. 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금 절도죄를 물건을 훔쳐가는 것은 합법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 이하까지는 그렇다면서요, 진짜. 네, 그러면서 지금 예. 이제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기소되는 비율은 아마 1% 내외일 것이다. 와, 이제 이건 뭐 죄도 아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해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주민 투표를 통해서 강한 처벌을 이제 하는 쪽으로 기껏 합의를 했는데 주지사가 멋대로 거부를 하고 있다. 참,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한국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 예. 그러니까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한 몇십만 원 훔쳐오는 건 이건 범죄도 아니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 돈을 그러면 나라에서 혹은 주정부가 얼마 뭐 손해 보셨으니까 저희가 이거 드릴게 예. 이걸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뭐 자위권 발동해서 가게 주인이 총으로 쏠 수 있는 것도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쏘면은 이제 가게 주인이 잡혀가죠 이제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두 사람이 이제 핏대 올리고 네. 막 이야기하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죽이 잘 맞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더 민감한 이야기로 이제 예. 들어갑니다. 예. 이제 네. 투표의 공정성, 네. 그다음에 언론 자유. 뭐 투표 문제 제기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말하는 게 다 맞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독일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려면 어떻게? 무조건 투표를 하셔야 된다.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바이델 당수는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투표를 해라라고 막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네.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바이델 당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또 죽이 잘 맞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을 때 독일의 기성 정당들, 뭐 기민당이나 이런 정당들은 네. 왜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투표하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IF대를 지지하고 독일 국민들한테 IF대를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내정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독일 정당이 미국 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합법이고 네. 일론 머스크가 독일 선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건 불법이냐. 이건 이율배반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프로님? 그건 좀 막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IF대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 네. 자기들은 반유대주의, 지금 유럽에서 있는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히틀러, 네. 스탈린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다 반유대주의 플러스 사회주의를 결합시킨 나쁜 놈들이다. 자기는 그래서 IF대만이 지금 독일이나 유럽에서 반유대주의 때문에 네. 핍박받고 고생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결국 투표를 잘하려고 그러면 네. 국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고 근데 독일은 지금 국가 기능이 과도하게 커졌기 때문에 국가 기능을 줄여야 되고 언론 자유 그다음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이 존중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그 투표가 뭐 이렇게 무슨 개표 과정 중에 문제고 이거는 아니. 거기까지는 이제 살짝 갖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선은 안 넘고 이제 그 전체 구도나 그렇죠. 아니면 언론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예. 편파적이다 예. 이 정도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같은 경우도 뭐 네. 이야기를 좀 이제 합니다만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빨리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는 게 좋겠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뭐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신이 나가지고 또 막 질문을 해요. 당신들이 이제 반유대주의에서 반대하면 그러면 이 AFD는 유대인, 이스라엘, 중동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 바이든 당수가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나 중동 문제를 들여다보는데 네. 모르겠다. 너 나한테는 해결책이 안 보인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거 그냥 계속 존속을 하는 거는 당연히 존속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머스크가 이제 쓱 이제 카드를 꺼냅니다. 내가 네타냐후 총리랑 네. 이야기를 나눴는데 세 가지를 합의를 봤다. 오. 이거 본인이 대통령이에요. 와, 그래 뭘 합의했대요? 뭘 합의를 봤냐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제거시켜야 된다. 이스라엘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예, 소멸시켜야 된다. 그게 머스크 얘기예요. 일론 머스크랑 네타냐후가 합의한 사항이래요 보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받는 교육들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증오하도록 세뇌되고 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교육을 정상화시키면 중동 문제의 많은 부분이 정상화되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 뭐 가자지구라든지 요르단강 서안지구 네. 이런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도 동의를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정말 이런 데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론 머스크가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일론 머스크가 또 좋은 말 한마디 합니다.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구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 내가 한 방 맞았다고 또 때리면 맨날 때리고 아니냐.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여기서 좀 벗어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대화가 이제 산으로 가요. 우주로 갑니다. 대화가. 아 왜? 네, 이 이제 바이든 당수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아는 것도 많고 돈도 많은데 네. 왜 굳이 화성에 가고 싶냐? 아, 네. 화성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물 만난 고기처럼 또 막 썰을 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화성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딱 그거라는 거예요. 인류라는 종이 멸종당하지 않으려면 이 인류라는 종의 생명, 그다음에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결국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구라는 이 45억 년 된 이 행성의 역사를 보면 수차례 큰 것만 해도 한 5번 정도의 대멸절 사태가 있었다. 이것도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막으려면 인류가 다행성종으로 변해야 된다. 멀티를 만들어야 된다. 네. 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화성에 가서 깃발을 꽂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화성에 가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급자족적인 도시, 터전을 만드는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현실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도 뭐 일론 머스크가 워낙 잘 얘기를 또 하니까 네.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와, 화성에서 그러니까 스케일이 되게 크죠. 네, 토탈리콜 막 이런 이제 옛날 영화들이 막 떠오르기도 토탈리콜. 합니다. 예, 네.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저도 새삼 느꼈어요. 진심이네. 꽤. 인류라는 종이 지구라는 종이 이 행성에 묶인 단일 행성종, 이게 번역이 약간 제가 좀 이상한데 단일 행성종으로 이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막 그렇게 또 열변을 막 토하더라고요. 네. 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뭐 화성 이야기 되더니 이번엔 또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 당수가 물어봐요. 일론 머스크 당신은 그럼 신을 믿느냐? 신을 믿느냐? 예. 이런 대화까지 해요? 예. 그 되게 갑자기 후반부로 가니까 철학적인 대화로 막 가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 게 저는 꽤 와닿았어요. 자기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내가 받아들인 정보,
비례해서 무엇인가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판단한다. 충분한 정보, 그것이 정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믿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 시점에서 2025년 현 시점에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사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신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있을 일들이 수 없다라고 난 생각을 한다. 현재까지는 이라고 일단은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내가 배우고 익히고 내 생각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형성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과연 존재할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나는 계속 변해왔기 때문에 내 생각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 우주라는 존재 뭐 이런 걸 따지면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이어지니까 도망간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책. 우리나라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은하수를 위한 히치하이커를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네네. 여기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일론 머스크가. 네, 뭐 40이라는 숫자도 등장하고 어떤 존재 자체가 질문이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철학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의도적으로 의식의 범위와 규모를 넓히려고 확대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로 가고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다 보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고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대충 이걸 쭉 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뭔가 이 유럽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를 약간 정의의 사도? 잘못된 가르침에 허우적대는 이거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 약간 좀 자의식 과잉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원래 항상 일론 머스크는 좀 자의식 과잉이었죠. 그럼 이제 자기가 인류의 구원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튼 뭐 그렇게 큰 비전과 큰 꿈을 갖고 있는 거야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자랑이 뒤에 좀 많이 있었고 앞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IF라는 이 당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라는 이 큰 우산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확 띄워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IF대가 아까 초반에 이제 최근 들어서 한 2-3% 지지율이 올랐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 때문인가? 그럴 수도.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IF대가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뭐 한 2-3% 정도 득표를 한다. 라고 그러면 이제 독일 정치권은 이제 더 많은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독일만 이렇지 않을 거고 영국에 가서도 앞으로 일론 머스크 이야기할 것 같고. 뭐 프랑스라고 뭐 안 프랑스에 가서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과연 좌충우돌 일론 머스크가 유럽 정치를 미국 정치처럼 뭔가를 자기의 역할을 할 것인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 사업하기도 뭐 시간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참 어떻게 또 이런 분야까지 이렇게 또 진출을 해서 자기가 목표를 한 건 달성을 거의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좀 두고. 그렇죠. 뭐 펠콘 9 뭐 이런 이제 스페이스X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그럼 나는 이제 얘네들이 알아서 하고 화성도 대충 EPS로 가면 갈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난 인물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큰 뜻을 가진 뭐 그게 꼭 실현되진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좀 종종 나와서 조금 허황된 얘기라도 이렇게 막 좀 하고 사람들도 그걸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인생에서 또 증거를 또 제시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독일의 좀 우파 정당 알리스 바이델이라는 사람과 나눈 대화를 좀 중점적으로 독일 정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분위기가 또 오른쪽으로 좀 더 가는 것 같고요. 하여튼 2월 23일 총선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숫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